정고은의 EBS 북카페 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지 작가님 제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신지 작가님에게서. 뭘요? 신지 작가님에 대한 소문을. 뭘요? 스몰 토크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아,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쭉 거쳐오면서 와 스몰 토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네. 또 마침내 있구나. 아,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앞에 스몰 토크 나누는데 스몰 토크 나눈 시간이 늘 짧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혼자 속으로만. 우리는 책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속으로는 지금 작가님이랑 그냥 계속 떠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 스몰 토크로만 그냥 네. 계속 얘기하고 싶다. 그게 사는 얘기잖아요. 나 지금 더듬기까지. 사는 얘기잖아. 네,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일을 하러 왔으니 스몰 토크만 할 수 없죠. 근데 그 스몰 토크라는 게 조금 애매한데 이게 약간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에세이잖아요. 네. 뭐 제가 볼 땐 스몰 토크랑 우리가 에세이 소개하면서 중간에 하는 얘기는 크게 다르진 않던데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좀 불안합니다. 왜요? 오늘 낭독 부분을 제가 좀 길게 편집을 한 것 같아서 스몰 토크 할 시간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우신 거죠. 그렇지만 낭독 부분을 줄일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송 끝나고 작가님 붙잡고 떠들려. 그럼 되죠. 맞아요. 마이크가 켜있냐 켜져 있냐 꺼져 네. 있냐의 차이가 있을 네, 뿐.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집엔 가야죠. 집엔 가야죠. 집엔 들어갑시다 우리. 그럼요. 네, 알겠죠? 네. 일찍 들어갈래요 집에. 알겠습니다. 좀 빨리 말해볼게요. 빨리. 이렇게, 말할 양은 있는 네, 거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집에 못 간다고 하니까요. 네, 무슨 흥정이네요, 흥정. 정말 사랑스러운 신지 작가님입니다. 낭독 부분을 웬만하면 짧게, 적은 분량으로 하고, 그리고 스몰 토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 네. 보기 드문 게스트. 네, 다음 주는 좀 제가 고려해서 가져와 보겠어요. 떠들 분량 네. 채우려고. 근데 우리 카페인 분들도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그니까요. 지금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지 알려주세요. 음. 낭독이 긴 게 좋다? 아니다. 신지 작가 떠들어라. 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참작해 보겠습니다. 네, 영향 받나요? 거기에? 저는 받죠. 피디님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피디님 보라고? 네. 네,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캡처 뜨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골라주세요. 신지 작가의 낭독이냐? 아니면 신지 작가 떠들어라. 이 분량이 많은 것을 원하느냐?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북카페에 오신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얼굴이겠죠? 당연히. 그러기를 바라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식탁에 앉을 사람 만나볼게요. 너는 가뜩이나 칙칙한 애가 불도 안 켜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잔소리 귀에 박히도록 들었죠. 그럴 때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잔소리 2배 추가였죠. 제가 딱히 음흉하고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 밝은 건 부담스럽고 적당히 어두운 게 좋아서 그런 것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왜 절 다 배트맨 보듯 바라볼까요? 아니, 배트맨이면 다행이지. 생과 치히로에 나오는 검댕 귀신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둡게 살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에 앉은 손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둡게 살길 원하시는 분. 근데 주변에서 자꾸만 한 소리들을 해대시나 봐요. 집에 들어오면 일단 불을 안 켜시나 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커튼 쳐놓고 네. 블라인드 안 열고 이런 분들. 근데 적당히 어두운 거를 좋아하는
취향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쵸? 그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눈 나빠져. 이런 맞아요. 소리. 사실 그쵸?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불 좀 켜라 이러는 거는 시력 나빠질까 봐. 아. 청소년기에는 그래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불 좀 켜라고.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신지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러니까 저녁이 됐는데 해가 졌는데 불을 안 켜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엄마가 한 소리 하죠. 음. 불 좀 켜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어두워졌네 이렇게 하면서 켜긴 했었던 것 음. 같은데 그렇게까지 이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진짜 우리 카페이님들도 나의 삶은 어떤 스타일인가? 내가 딱 좋아하는 조도가 어느 정도일까? 오늘 맞아요.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니까요. 사람마다 사실 선호하는 조도가 미묘하게 다 다를 텐데 맞아요. 그리고 너무 밝은 곳 가면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요? 너무 밝고 쨍한 날, 이게 실내일 경우랑 실외일 경우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실내에 막 그 통유리 가득 너무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카페에서는 오랫동안 있지는 못하거든요. 특히 어, 작업하거나 이럴 때. 네네. 글 쓰는 작업? 다 음, 오해하실까 봐. 네. 무슨 작업이요? 아니, 전혀 오해하지 않았는데 혼자 재발절이시면서 일부러 그렇게 해본 주로 거예요. 카페에서 작업을 하시나 봐요. 예, 글 쓰는 작업이요. 네. 노트북 놓고요. 잠깐 빨개지셨는데. 너무. 네. 스몰 토크 많이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또 미궁을 빠빠버렸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제 자영업을 할 때 이제 네. 가게를 구할 때 막상 남향으로 너무 정남향인 곳은 하루 종일 해가 드니까 결국 그 블라인드를 내려야 된대요. 아니면 이제 카페 손님이나 레스토랑 손님들이 내려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 가게를 구할 땐 남향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집은 항상 남향이 좋지. 그렇게 그쵸. 생각해서 별로 고려를 해보지 않았었는데 네. 또 영업하는 곳은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조도가 너무 밝아도 눈에 안 좋다고 하고 너무 어두워도 안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북카페 스튜디오요. 저희 여기 안에 이 불을 지금은 좀 다 켠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하나라도 좀 덜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불을 점검하기 전에 기분의 영향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오, 기분. 오, 그러니까 약간 차분해지는 거예요. 더 뭔가 음. 심야 방송처럼. 근데 그거 되게 기분으로 느끼는 거 뭔가 뭐라고 할까요? 아가미 호흡하는 것 같고 아가미 호흡이요? 약간 피부로 모든 걸 느끼는 것 같고 되게 네. 섬세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딱 하늘을 보면 인공 조명인 거죠. 이건 전부 다. 인공 조명이 뭔가 하나가 덜 켜져 있다. 켜는 순간 바로 이제 고삐뿌린 그러면 12시 약간 북카페가. 아까 보니까 태양광은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고 인공 예. 조명에는 기분으로 반응하는 걸 보니 영락 없는 도시인이군요. 그러네. 그러네요. 진짜 좀 희한하네요. 태양은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럼 오늘 손님에게는 어떤 조도를 처방해 드려야 될지 네. 한번 우리 가볼까요? 이분은 어두운 걸 좋아하시는데 조명은 또 좋아하시는지 이것도 모르겠네요. 뭐 스탠드 하나 켜지 않으시는 분인지 어떤지. 네, 우리 검댕 귀신에게 네. 어떤 책을 추천할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몰 토크 여기서 접으니까 너무 아쉽죠. 그냥 잠깐 눈치 보여요. 빨리 낭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신지 작가님이 오늘 조금 해야 될 일이 너무 이제 그 읽어야 될 분량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발 빼려고 하는데 우리 밤새요. 신지 작가님. 그런 마음으로 악뮤의 밤, 끝없는 밤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북카페 테이블에 얹을 책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그늘에 대하여라는 산문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그늘에 대하여. 책 제목 보고 아마 이 손님도 흠칫 놀라시겠네요. 이렇게까지 그늘에 대하여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는 책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일단 작가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네. 작가님 아시죠? 다니자키 주니치로. 그렇죠. 근데 네. 이 책은 저 안 봤어요. 소설이 아무래도 널리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고 좀 더 살았더라면 분명 노벨상을 탔을 것이다라는 세간의 말이 떠돌 정도로 6번이나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고 해요. 네. 노벨문학상에.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이런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2016년에 이제 4, 5, 50년이 돼서 저작권이 풀리면서 소설집은 또 많이 나왔는데 산문집은 이제 선집 형태로밖에 나와 있지 오.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이 산문을 그 지금 금빛 종소리 쓰신 김하나 네. 작가님이 제가 에세이 고전이 뭐라고 어떤 거 떠오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음예의 예찬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음예의 예찬을 처음 들어봐서 네. 음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음의 예찬인지 그 발음상 네. 음예 예찬인데 음. 실제 그 원제의 그 제목은 그런데요. 네. 되게 헷갈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음호와 예밖에 없고 그래서 이 음의 예찬이구나 이렇게 찾아보고 알았고 지금 네. 제가 가져온 거는 그늘에 대하여라고 제목이 변형된 버전이긴 한데요. 사실 이 음예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일이 잘 없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일본식 한자에 있는 표현이어서 영어로는 섀도우로 번역을 하긴 한다는데 정확하게 그늘만을 뜻하지는 않고 저도 이 산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네. 말하는 음예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늘인 듯하나 완전히 그늘만을 말하지도 않고 그 빛과 어둠 할 때 어둠을 정확히 네. 뜻하는 것도 아니라 이를테면은 촛불 하나를 밝혀뒀을 때 그 어스름하게 있는 그 정도의 그늘 혹은 어둠 같은 것을 가리키는 되게 동양적인 어떤 표현이자 그러네요. 동양 건축 양식 혹은 동양인들의 사상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문집 가지고 오시면서 낭독 부분을 줄이지 못하고 평소보다 길게 가지고 오셨다 할 정도면 정말 뭔가 홀릴 만한 구석이 더 많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음예 예찬이라는 이 산문 한 편이 굉장히 깁니다. 발췌 불가능. 네, 한 30페이지는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책 단행본 안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은 작가님이셨구나 생각도 했고요. 근데 뭐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이 만연체이긴 하나 근데 또 유려한 문장이어서 네. 이 어느 부분을 편집해서 가지고 와야 또 우리 들으시는 카페인 분들이 그래 그늘에 대해서 음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까 하고 되게 고심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살짝 봐도 지금 굉장히 만연체이긴 합니다. 한 문장이 5줄짜리도 있는데 이게 낭독에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요즘은 산문을 이렇게까지 길게 안 쓰죠. 요즘은 진짜 단문을 막 그쵸. 짧아지는 중이잖아요. 네. 음악도 짧아져, 문장도 짧아져. 그니까요. 네. 근데 옛날 산문이었으니까 또 가능했던 형태 같기도 하고요. 그 느낌에 근데 훅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 지금 바로 그런 낭독은 저에게 달려있다. 네, 낭독을 잘해주시겠죠.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이 음예 예찬 원제를 원제에 대한 그 산문인데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릴 것은 편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쭉 이어진 문장들은 아니라는 걸 네. 미리 말씀드리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낭독 듣고 올게요. 이같이 우리가 주거를 꾸릴 때에는 무엇보다도 지붕이라는 우산을 넓혀 대지의 하나의 담장으로 응달을 만들고 그 어둑어둑한 그늘 속에 집을 짓는다. 물론 서양의 가옥에도 지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햇빛을 차단하기보다는 비와 이슬을 막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가능한 한 만들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내부를 밝게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외형만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지붕을 우산이라고 하면 서양의 지붕은 모자에 지나지 않는다. 확실히 일본 집 지붕의 차양이 긴 것은 기후 풍토나 건축 재료나 기타 여러 가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생활의 실제로부터 발달하는 것으로 어두운 방에 사는 것을 부득이하게 여긴 우리 선조는 어느덧 그늘 속에서 미를 발견하고 마침내는 미의 목적에 맞도록 그늘을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다다미방의 미는 전적으로 그늘의 농담에 따라 생겨난 것이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서양인이 다다미방을 보고 그 간소함에 놀라고 다만 회색의 벽이 있을 뿐 아무런 장식도 없다고 느끼는 것은 그들로서는 아무래도 당연하지만 그것은 그늘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도
태양 광선이 들어오기 어려운 다다미방의 바깥쪽으로 차양을 낸다든지 툇마루를 붙인다든지 하여 한층 햇빛을 멀리한다. 그리고 실내는 정원으로부터 반사된 빛이 장지를 통해 약간 밝게 들어오도록 한다. 우리 다다미방의 미적 요소는 이 간접적인 둔한 광선밖에 없다. 여러분은 그러한 다다미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방에 떠돌아다니는 광선이 보통의 광선과 다른 듯한, 그것이 특히 고맙다는 느낌이 드는 엄숙한 것과 같은 기분이 든 적은 없었는가? 혹은 그 방에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되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나왔을 때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 같은 유구에 대한 일종의 두려운 마음을 품어본 적은 없는가? 정원을 만드는 데도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서양인들은 평평한 잔디밭을 넓힌다. 이와 같은 기호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 생각건대 동양인은 자기가 처한 상태에서 만족을 구하고 현상을 감내하려는 버릇이 있어서 어둡다고 하는 것에 불평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단념해버려 광선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도리어 그 어둠에 침잠하고 그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런데 진취적인 서양인은 평소보다 좋은 상태를 바란다. 촛불에서 램프로, 램프에서 가스등으로, 가스등에서 전등으로 끊임없이 밝음을 추구하고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없애나가려 고심한다. 나는 우리가 이미 잃어가고 있는 그늘의 세계를 오로지 문학의 영역에서라도 되불러 보고 싶다. 문학이라는 전당의 처마를 깊게 하고 그 벽을 어둡게 하고 지나치게 밝아 보이는 것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쓸데없는 실내 장식을 떼어내고 싶다. 어느 집이나 모두 그런 것이 아닌 집 한 채 정도만이라도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을 것이다. 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시험 삼아 전등을 꺼보는 것이다. 루드비코 에이나우디의 화이트 나이트 들려드렸습니다. 루드비코 에이나우디의 화이트 나이트 들려드렸습니다.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책 그늘에 대하여에 담긴 글 그늘에 대하여,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와, 표시한 부분이 정말 많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들, 네. 그리고 깊은 사유들이 가득합니다. 그니까요. 제가 이 낭독할 부분을 편집하는데 왜 고초를 겪었는지. 오, 네. 근데 되게 진짜 이 사유가 아름답기도 하고, 사실 어둠, 그늘이란 걸 단순한 어둠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사실 네. 일본 작가지만 이게 전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런 사고방식과 또 건축 철학에 대한 발견이 되게 돋보이기도 하고요. 읽으면서 또 우리나라 건축 양식에 대해서도 맞아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다미방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한국적인 건축 양식에도 이 그늘이나 어스름하게 그 창호지 통해서 비치는 빛 음. 같은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에서 되게 아름다운 산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어느 부분쯤에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사실 다다미방의 미는 전적으로 그늘의 농담에 따라 생겨난 것이고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담은 뭐 그 색깔이 네. 짙고 옅은 농담이잖아요. 네. 근데 이 또한 그늘의 농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 그거 그늘의- 하나 써주세요. 뭐 자꾸 쓰래요. 좋은데 그늘의 농담 너무 좋은데요. 네, 그죠. 그늘의 농담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일본에 없는데.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있다면 한국엔 윤고은이 있다. 하나 아니요, 써주세요. 저 엎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잘못 읽은 부분이긴 한데 살짝 스친 생각이 근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늘에 집중해 본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산문을 읽는 동안 느낌이 어땠냐면 진짜 딱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네. 너무 어둡잖아라고 반사적으로 느끼지만 어둠에 눈이 서서 있고 나면은 그 어스름하게 이제 내 귀퉁이도 보이고 이 그쵸. 방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고 그럴 때 순간이 있잖아요. 또 방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밤에 걸을 때도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맞아요. 같지만 또 달빛이 은은하게 비칠 때 이제 숲풀도 보이고 뭐 개울도 보이고 이랬던 경험이 다 있는데 지금은 너무 어둠을 이제 몰아내려고만 하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도시에 살다 보면은 빛공해가 심하기도 하고요. 그 맞아요. 완전한 어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죠. 그쵸. 신지 작가님은 잘 때 뭐 이렇게 완전한 어둠 속에 좀 놓이길 원하세요? 아니면 약간 빛이 들어와요? 그게 참 달빛이면 괜찮을 텐데 아. 지금 집에서 살 때는 그냥 그 아파트 외관에 붙어 있는 조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오는 빛이어서 좀 네. 차단을 하고 자는 편이에요. 달빛이나 별빛은 좋은데 인공 그러니까요. 빛이 그러니까요. 밤에 이렇게 오는 것은 시골 좀 사람이었는데 제가 아니요. 근데 공감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서 살 때는 밤에 자려고 누워도 커튼을 치지 않으면은 그냥 빛이거든요. 아. 근데 시골집에 가서 잘 때는 이제 느끼죠. 와, 진짜 어둠이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참 양가를 오가면서 되게 그쵸.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와, 우리 카페에 오신 손님 제 말이 그 말이에요라고 하실 것만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 이 우연과 즉흥 사이가 재밌는 게 또 오늘 북카페 문장 카페에서 김하나 작가님 금빛 종소리에서 제가 가지고 네.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소개했던 부분은 좀 서두에 나오는 선생님이 이제 고전을 읽으며 읽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낮이지 그것도 좋아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시간이 그 흐름을 책 읽다가 이제 포함해도 좋다라는 식의 내용. 근데 오늘 지금 신지 작가님이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비슷한 감각을 느꼈어요. 어떤 그 어두운 방 안에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되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나왔을 때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 같은 유구에 대한 일종의 두려운 마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책에 기대는 어떤 그 감정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늘에서 얻는 감정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우리 되게 짜고 온 거 아닌데 되게 짠 듯이. 아, 우리 연기력이 그렇게까지는 네, 짜고 오진 않은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두움을 좀 그리워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너무 빛 속에 살아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저는 어둠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주에 갔을 때 이제 반딧불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반딧불은 조금의 그 빛도 있지 않아야 네. 나타나기 때문에 애초에 휴대폰도 다 끄라고 하고 음. 모든 걸 이제 진짜 그냥 숲에 완전한 어둠인 숲에 들어가서 눈이 서서히 그 숲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네. 보면은 반딧불이 이렇게 정말 와. 이렇게 포롱포롱 이렇게 날아서 눈앞을 지나가요.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완전한 어둠 속을 내가 걸어본 적이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제철 행복 책 쓸 때에도 옛날 사람들이 달의 그 차고 이지러짐을 관찰해서 뭘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보름달이 떴을 때만 그렇게 밤 산책이라던가 어떤 행사를 할 수가 있었대요. 옛날에는 네. 빛이 그렇게 그쵸.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옛사람들은 그런 보름달이 떴을 때만 그 야외 야간 행사를 하려고 기다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잊고 사는 감각이다 이 생각을 맞아요. 했었어요. 기다림, 빛을 기다리는 시간 이걸 우리가 좀 잃어버리긴 했네요. 그죠? 그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둠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막상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여긴 가로등도 없어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좀 옛날에는 이 어둠이 자연스러운 거였으니까 한번 그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또 뭘까 이렇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자, 한 부분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낭독하는 두 부분이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앞은 그늘이었다면 뒤는 좀 이 여름 더위에 늘어지고 있는 고양이 같은 글입니다. 고양이 같은 글. 네, 네. 그러면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고양이는 주인이 이름을 불렀을 때 야옹하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내키지 않으면 묵묵히 살짝 꼬리의 끝을 흔들어 보이는 것이다. 툇마루 같은 데에 웅크리고서 앞다리를 가지런히 구부리고 잠든 듯 잠들지 않은 듯 그런 표정을 짓고서
꾸벅꾸벅 햇볕을 쬐며 졸고 있을 때 시험 삼아 이름을 불러보면 사람이라면 에이 시끄러워 사람이 모처럼 기분 좋게 꾸벅꾸벅 잠들려는 참에 잠옷 싫은 듯이 선대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는 채 하는 것이지만 고양이는 반드시 그 중간의 방법을 취해 꼬리를 가지고 대답한다. 한 번 더 부르면 또 살랑 흔든다. 집요하게 불러대면 대답이 없어지지만 두세 차례 이 방법으로 답하는 것은 분명하다. 사람은 그 꼬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고양이가 아직 잠들지 않은 사실을 아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양이 자신은 반쯤 잠들어 있고 꼬리만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 되었든지 그 꼬리를 가지고 하는 대답의 방법으로는 일종의 미묘한 표현이 깃들어 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은 귀찮지만 묵묵히 있는 것도 너무 무정하므로 슬쩍 이런 방법으로 인사해 두자는 듯한 그리고 또 불러주는 것은 고맙지만 실은 자기는 자고 있으므로 참아주지 않으시려오 하는 듯한 뺀들거리는 듯하나 부침성 있는 복잡한 기분을 그 간단한 동작으로 매우 교묘하게 나타내는 것인데 꼬리를 가지지 않은 인간으로서는 비슷한 경우가 생겨도 정말 이런 요령 있는 흉내는 낼 수 없다. 내가 어째서 이런 말을 꺼내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실로 자주 내게도 꼬리가 있었더라면 생각하고 고양이를 부럽게 느끼는 경우에 마주치기 때문이다. 통절히 꼬리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손님을 상대하게 될 때다. 손님을 싫어하는 나는 어느 정도 뜻이 맞는 동지라든지 경애하는 친구라든지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를 빼고 좀처럼 내 쪽에서 반가운 사람을 면접하는 일이 아닌 대개 언제나 마지못한 만남이기에 말할 일이 있을 때는 별도로 치고 늘어지도록 잡담하는 상대를 대하고 있자면 10분이나 15분쯤 되면 참지 못하고 실증이 난다. 그래서 자연 이쪽은 듣는 역할을 하고 손님은 혼자서 떠드는 쪽이 되어 내 마음은 걸핏하면 멀리 담화의 주제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쪽으로 끌려가고 손님을 완전히 두고 떠나서 멋대로 공상을 쫓아간다든지 조금 전까지 쓰고 있던 창작의 세계로 날아간다든지 한다. 따라서 때로 예라든가 이라거나 응답은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점점 건성이 되고 똥딴지 같이 되어 사이가 너무 비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때로는 아차 싶게 예를 잃은 것에 마음이 쓰여 정신을 바짝 차려보지만 그 노력도 길게 이어지지 않고 얼마 지나면 곧장 또 유리되고 만다. 그런 때에 나는 마치 자신이 꼬리를 기르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엉덩이가 근질거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라거나 이라거나 말하는 대신에 상상의 꼬리를 흔들어 그것만으로 넘어가 버리는 적도 있다. 고양이의 꼬리와 달리 상상의 꼬리는 상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유감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서는 그것을 흔드는 것이 흔들지 않는 것과 얼마만큼 다르다. 상대방으로서는 알지 못해도 나로서는 이것을 흔들므로써 응답만은 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사운드킴의 고양이 띄워드렸습니다.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책 그늘에 대하여에 담긴 글 손님을 싫어함.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쵸? 네. 저는 한 번도 내게 꼬리가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나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어지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이게 집에서 창작이 꼭 아니어도 어떤 네.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공감이 되는 맞아요. 지금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는데 앞에서 계속 떠들고 있고 맞아요. 나 지금 저에게 그렇게 관심 없는데 네. 또 손님을 매몰차게 내칠 순 없고 그쵸. 그 얘기를 들으면 점점 공상에 빠지고 있을 때 나는 사실 꼬리로 대답하고 있다라고 그쵸, 하는 그쵸. 이 모먼트 자체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되게 여름의 어떤 낮잠 같은 것을 떠올리게 네. 하는 글이기도 했어요. 그쵸. 뭐 창작뿐만이 아니라 뭐 일상
곳곳에 이런 순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 실어서 대화해라. 영혼 없이 이렇게 대답만 하지 말고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이 있냐 없냐 이건 너무 큰 차원의 문제 그쵸. 같잖아요. 영혼이 없는 대화를 한다고 해서 너무 비매너 같으니까. 근데 그 사이 단계를 이 글을 통해서 꼬리가 있는 대화. 네, 영혼까지는 모르겠는데 꼬리가 있는 대화. 네. 네. 저도 이 끝부분 보면서 나도 누가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를 음. 눈앞에서 너무 장황하게 하고 있을 어. 때 상상 속에서 내 엉덩이에서 솟아난 꼬리를 흔들어야지 음. 라고 생각하면서 읽기도 했어요. 그쵸. 우리는 꼬리가 원래는 없기 때문에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작가처럼 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분이 쓴 표현이 이래서 재밌었어요. 그것이 점점 건성이 되고 뚱딴지 같이 되어 사이가 너무 비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이게 진짜 우리는 꼬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쵸. 엉뚱한 데서 반응을 못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뭐 이를테면 그래서 이따가 뭐 냉면 먹을래? 냉우동 먹을래? 라고 친구가 말했는데 뭐 뭐 그러니까 이러면. 네. 그러니까 안 듣고 있는 게 티나는 반응을 하게 그쵸. 되면 이제 서로 맞아요. 민망해지니까. 참 고양이 꼬리를 이런 식으로 관찰했다는 것도 되게 섬세한 관찰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막상 이 부분 읽으면 다니자키 네. 주니치로는 고양이를 되게 귀찮게 했을 것 같은 고양이를 네.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은 이제 아. 이런 부분도 등장하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 산문의 제목이 손님을 싫어함이라는 것도 그러네요. 그니까요. 이 진짜 대놓고 보통 뭐 좀 돌려서 말한다든가 이러는데 음. 뭔가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 산문의 특징 같은 것이 네. 딱 이렇게 음예예찬, 어. 손님을 싫어함, 호불호가 네. 강해요. 호불호가 강해요. 그런 점이 또 이 산문집의 또 매력이기도 하다는 음. 생각을 했어요. 자, 이 고양이가 비밀을 들켰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래 비밀 하나 알아냈니?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우리 꺼내먹을 듣고 있는 전국의 많은 고양이들이 고양이도 있죠. 꼬리에 비밀이 이렇게 드러났고 이렇게 진짜.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 귀여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야라고 하겠죠. 네. 꼬리는 일부에 불과해 이거겠죠. 네. 자, 이 신비한 감정을 그대로 두고 이 책 너무 재밌어서 저도 꼭 다 빨리 읽고 싶어집니다. 다른 소개하시지 않은 글들도 뭔가 읽고 싶은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게으름을 말한다. 또 이렇게 또 단언을 하고 시작하는 게으름을 말한다. 네, 산문이 있는데 여기서 동양적 게으름에 대해서 또 약간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듀이가 이런 문장을 썼대요. 동양에서는 덧없는 세상을 버리고 산중으로 은둔하고 홀로 명상에 잠겨 있는 사람을 고결한 선비라 부른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그런 인간을 성인이라든지 고결한 선비라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이기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오.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용감하게 거리로 나가서 뭐 병든 자에게 약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물자를 베풀고 사회 일반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좀 희생하는 사람이 네. 선비지 이런 것을 선비라 부르지 않는데 왜 동양은 그런 것을 선비라 부르는가 좀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또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대체 서양인이 말하는 사회를 위하여 몸을 희생해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가 이러면서 동양적 게으름을 또 예찬하고 있는 산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가 네. 동양인을 대변해서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그렇군요. 쓴 산문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일단은 먼저 목차부터 쭉 보고 싶긴 합니다. 진짜 신지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단언한 듯한 느낌의 네. 목차들이 거기 소제목들이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좀 옛날 책이다 보니까 좀 시대착오적인 표현도 등장하고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차별적인 표현인데 네. 싶기도 한데 옛날 고전임을 사람이니까요. 감안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옛날 그 시대임을 감안하고 네. 보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 산문집에 돋보였던 거 이때가 1930년대에 쓰인 글인 이 네. 산문인데 그때는 이제 서양 문물이 물밀듯이 들려오면서 일본적인 어떤 가치나 건축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쓴 산문들이어서 오히려 동양적인 가치에 대해서 더 네. 그런 애호를 밝혀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카페이님이 보내주신 글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이님, 우리
꺼내 먹어요 시간에 에세이 보낼 수 있는 거 아시죠? 북카페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에다가 말머리를 테이블로 하셔서 본문에 본인의 이름 적어주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없으면 저희는 가운데를 이제 개인정보 보호 처리를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카페인 이보미님의 글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포기하지 않은 기분. 내가 대학원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정확히는 내가 왜 대학원에 오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기이한 순간들이 있다. 말도 안 되는 분량의 기말 과제가 주어졌는데 학기 중에 공부 안 하고 넘어온 걸 들춰볼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약간은 흥분될 때라든가, 과제를 위해 읽어야 하는 논문에 감동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때라든가, 이번 정책 이론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읽은 점증주의 논문이 바로 그런 논문이었다.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합리 모형으로, 합리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 정책화한다는 것인데, 점증주의는 합리 모형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내가 감동받은 점증주의의 설명 중 하나는 오차에 관한 것이다. 오차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상황의 간극을 말하는데, 정치학자이자 정책학자인 윌다브스키는 오차를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 처음부터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정책은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정책의 발전이 바로 오차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차를 발견하고 시정해 감으로써 정책은 정책이 목표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점증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읽고 내가 감동을 느낀 포인트는 삶이 합리 모형이 아니라 점증주의를 따른다는 사실이었다. 합리 모형의 관점에서 오차의 발견, 즉 목표한 것과 다른 현재의 상황은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대안이 잘못 선택되었거나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실패를 의미한다. 그러나 점증주의에 따르면 이상과 다른 지금의 상태는 당연한 것이고, 오차의 발견은 반가운 것이며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내포한다. 오차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나의 성장을 의미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한 다음 걸음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박사과정 5학기를 마무리했다. 지금 생각하는 나의 가장 큰 성장은 내가 합리주의자에서 점증주의자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매 순간 나의 오차를 발견하며 나는 실패했다고, 그러니 그만 포기하라는 합리주의자의 소리가 내 삶을 지배했었는데, 최근에는 점증주의자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내일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말을 하며 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보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대단하다고 생각되지만, 나는 나의 속도와 가치대로 가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공부하고 또한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포기하지 않은 기분이다. 뿌듯함, 만족, 기쁨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기분은 포기하지 않은 기분인 것 같다. 부족한 대로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용기와 나름대로 이룩한 성취에 대한 기쁨, 그리고 내일을 빨리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정을 포함하는 그런 기분. 지난 나의 28개월의 박사 과정을 축하하고 위로하며 쓴다. 네, 오늘 카페인 이보미님의 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 카페인 에세이까지 오늘 되게 짠 것 같아요. 어, 이 그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산문을 읽고 네. 오차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한 이 에세이까지 이어지니까 오늘 한 시간이 너무 뭔가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와, 이보미님이 완성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그림을 우연히 만난 무늬들이 네. 빚어내는 이 시간, 이 아름다움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와, 그리고 너무 멋집니다. 이 생각의 그러니까요. 발견 자체가. 이거는 지금 듣고 계신 카페인 분들이 아마 모두가 이 글에 되게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오차의 발견은 반가운 거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내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나를 이때까지 질책만 해온 분들이 계시다면 네. 오차란 긍정적인 거야, 반가운 거야 그쵸?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관점의 전환을 주신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보미님 살만해지신 거예요. 그니까요. 진짜 삶이 재미가 있어진 거죠. 그니까요. 대학원에서 이런 걸 얻으시다니. 제 대학원에 대한 늘 힘든 글만 보다가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분의 글을 보니까 저도 되게 좋네요. 대학원 박사과정 5학기 마무리한 소감, 딱 이런 정확한 타이밍은 아니어도 비슷한 느낌의 글들을 보면 주로 외롭고, 맞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그러고 보니까 지치고 이러는데, 그 장희로 기자님 산문도 생각나요. 다들 장희로 막 기자님. 후배들이 이제 기자 되면 어때요? 전 네. 기자하고 싶어요 하면 다들 막 기자 하지 마 이러는데 자기는 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고 기자해 어. 되게 좋아 되게 재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선배도 있어야 된다 라는 글이었는데 우리가 대학원 힘든 얘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보미 선배가 대학원에서 하고 싶은 공부하니까 너무 좋아 이것 좀 봐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그쵸. 따뜻해지네요. 그러나 또 현실을 너무 외면하진 않으시고 마지막 글을 그러니까요. 보면, 마지막 문장 보면 나의 28개월간의 박사 과정을 축하하고 위로하며 위로하며의 합창이 됐네요.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그러니까 이걸 있는지. 빼놓진 않으셨어요. 네, 그쵸. 같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28개월의 박사과정. 와, 네, 보미님 너무 축하드려요, 수고 보미님. 많으셨어요. 네, 앞으로도 좋은 글 계속 연재해 주세요. 연재하겠다고 생각 안 하셨지만, 네.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시라면 연재도 가능하죠. 그럼요. 이게 뭐 지금 이 점증주의 논문만 발견이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요. 많지. 또 어떤 발견을 하게 되시면 또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보미님.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한 명 한 명 콕 집어서 다음 글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우리 좀 교수님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가. 아, 네. 자, 말머리 테이블로 하셔서 이렇게 멋진 글들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정말 다양하게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니까요. 일상 곳곳의 이야기 많이 말머리 달아서 올려주세요. 글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신지 작가님, 오늘 우리 스몰 토크 좀 자제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근데 왠지 많이 한 기분이죠? 그니까요. 뭐지? 이게 에세이 시간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다음 주도 제가 어떻게 잘 그 분량 조절을 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몰 토크 주제도 하나씩 갖고 올까 봐요. 스몰 토크 주제 가져오면 그거에 들어가기 전에 또 주제 없는 스몰 토크 할 것 같은데요. 몸풀기용. 그러면은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들어 네.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못다한 말은 끝나고 밥 먹으면서 해요. 네. 점심시간 우리 카페인 분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북카페 영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적재, 권진아가 함께 부른 빛나는 당신을 위해입니다. 이 왠지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카페인 이보미님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빛나는 당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많은 함께 들어주신 많은 카페인 분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빛나는 당신을 위해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